그런데 오후에 이렇게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 오전에는 최상목 대행의 10년 전 의혹을 꺼내 들어서 공수처에 이걸 고발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불가능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지금 고발장 접수돼 있죠? 네, 수사 중입니다. 수사 언제 하실 겁니까? 뭐 그런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경청만 하고 또 두 달, 어렵고. 세 달.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강요를 하는데. 오후에는 탄핵 소추안 발의 김용민 의원이 선봉에 섰고요. 오늘 공수처로 간 박균택, 이성윤 두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특정범죄 가분처법 위반 뇌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였는지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2015년 당시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최상목 대행인데 16개 기업에 486억 원의 강제수금 의혹,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충분히 뇌물죄가 가능하다. 그래서 뇌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거 뭐 기소조차 안 됐던 사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법률위원장이 거꾸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등을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미르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16개 그 금융에 한 480억 정도를 모금했다. 이게 뭐 뇌물죄 내지는 강요해서 삥 뜯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는데 갈취 정도로 할까요? 네, 갈취했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지금 그 경제 비서관이었었는데 수사했는 결과 개인적으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위를 했던 행위 분담을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조차 안 됐던 것이죠. 그것을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걸 지금에 와가지고 뜯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서울 그 정부종합청사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저 앞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 저기 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저기 부총리 있지 밤길 조심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만 돌아서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 다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됐고 더불어서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벌써 다 뭐 처벌됐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이미 그때에 다 수사를 탈탈 털어서 수사했을 때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 부총리로 좀 임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가 있었으면 왜 그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해 줬습니까? 다 채택해주고 문제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른바 금반원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40여 그 재판관을 임명시키려고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강요죄,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 무고죄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국민의힘은 거꾸로 박균택 의원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삥이라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거예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혐의 없음 나온 10년 전 의혹을 끄집어내는 건 억지 고발이다. 혹은 주진우 의원 이미 수사도 끝났고 그러게요. 아까 최지영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야당은 이미 최상목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다 채택해놨고 박성 비서관님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중차대한 의혹이었으면 그 전에 해야지 왜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 괘씸죄로 뭐 화가 나니까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왜 이 사안을 이제 와서 고발을 하나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를 하던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한대행 시절에 어떤 비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과거의 의혹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뭐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할 필요성도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이제 국민적으로 좀 설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설득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는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당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사실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게 법치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심지어는 계속 법치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오셨죠.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헌재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차례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해득실만을 계산하면서 최상목 대행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최 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수처에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오전에는 공수처에 고발, 오후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완벽한 총력전인데 글쎄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 10시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이번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